네, 시작할게요. 오늘은 24페이지에 있는 5회 모의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마스킹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마스킹 효과는 일명 은폐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스킹 효과는 뭐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저주파 음이 고주파 음을 잘 마스킹한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의 굴절 및 회절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했는데, 마스킹 효과라고 하면은 음의 간섭이라는 거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음의 간섭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 저주파 음이 고주파 음을 잘 마스킹한다라는 거 1번에 있는 지문하고요. 두 번째 있는 거 간섭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죠. 3번에 보시면은 두 음의 주파수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두 음의 주파수가 비슷하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두 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음의 주파수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3번에 나와 있는 지문처럼 마스킹 효과가 커지지만 두 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다라고 나오면 맥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맥동에 의해서 마스킹 효과가 감소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킹 효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마스킹 효과는 협대역 폭의 소리가 중심 주파수와 같고 같은 크기를 갖는 수능보다 더 큰 마스킹 효과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이 지문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 중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방법 중 어떤 방법에 해당하느냐.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경향법, 다중 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그래서 경향법,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요 세 가지만 물어보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보시면 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과 자연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경제적 특성 등 모든 인자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먼저 나타낸 후에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시된 각 영향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하는 모델이다 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동적모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동적모사 모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먼저 나타낸 후에 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각 영향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하는 모델이 우리가 동적모사 모델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그랬고, 경향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 놓으시냐 하면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하여 모델화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중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자체를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종속 인자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종속 인자로 우리가 대입을 해서 폐기물의 장래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다중회귀 모델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문제만 푸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향법, 다중회귀 모델, 동적모사 모델까지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방법의 종류를 외워두시고 각각의 종류들이 어떤 모델에 대한 방법인지, 어떤 모델링 방법인지를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볼게요. 3번.
3번 보시면 침전하는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이웃 입자와의 힘이 그 이웃 입자 간의 힘이 이웃 입자의 침전을 다시요. 침전하는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입자 간의 힘이 이웃 입자의 침전을 방해하게 되고 동일한 속도로 침전하며 활성 슬러지 공법의 최종 침전지 중간 깊이에서 일어나는 침전의 형태는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침전의 형태를 정리를 해보면 침강 칼럼 실험을 했다라고 할까요? 침강 칼럼 실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무거워서 밑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침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침강의 형태를 우리는 일형 침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명 독립 침전이라고도 하고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침전한다라고 해서 자유 침전이라고도 하죠. 일형 침전에서는 부유물질의 농도가 낮을 때 저런 일형 침전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조금 하자면 부유물의 농도가 낮을 때, 그리고 응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입자의 침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크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형 침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일형 침전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침사지라든지 1차 침전지에서 이런 일형 침전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2형 침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응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플러그 형성해서 밑으로 이렇게 침전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2형 침전 같은 경우에는 응집 침전 내지는 응결 침전. 잘 쓰지는 않지만 플럭 침전이라고도 하니까 응집 침전, 응결 침전이 플럭을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침전 속도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침전하는 형태가 2형 침전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2형 침전 같은 경우에는 몇 차 침전지에서 주로 볼 수 있냐 하면 2차 침전지라든지 응집제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응집해서 침전을 하는 그런 응집 침전지에서 볼 수가 있죠. 내지는 약품 침전지라고도 해요. 응집제를 약품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약품을 사용해서 플러그 형성하고 그 플러그 침전시키는 약품 침전지에서 2형 침전의 형태를 볼 수가 있다. 3형 침전이 제일 중요한데 3형 침전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3형 침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그를 형성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플러그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랑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플럭들이 방해를 하니까 위에 있는 플럭들이 계속 위에 쌓이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덩어리를 형성을 해서 얘네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와서 밑에 있는 플럭들이 계속 방해를 하면 이 위에는 위에서 응집돼가지고 내려오는 플럭들이 쌓이게 되고 이 플럭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져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상징수와 밑에와의 그 플럭들과의 경계면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플럭들의 간섭을 받아서 침전의 속도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난다라고 해서 3형 침전 같은 경우에는 간섭 침전이라고도 하고 방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방해 침전이라고도 하고 집단으로 덩어리로 하나의 어떤 입자 구를 형성함으로써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 침전이라고도 하고 집단